예, 안녕하세요. 데바트의 송주영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할 컨텐츠는 악플 컨텐츠의 마지막 파트 3입니다. 제가 원래 1번, 2번을 찍고 그만두려고 했는데 주위에서 야, 이러면 모바일에서 보이겠냐 이런 리플들도 받고 주변 분들이 피드백을 너무 많이 해주신 거예요. 제 실수였었던 거예요. 저는 유튜브 영상을 대부분 TV나 컴퓨터로 시청을 하기 때문에 특히 TV로 많이 시청을 해요. 저는 86인치 TV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 스스로도 영상을 잘못 만들고 있었던 거죠. 이렇게 또 반성합니다. 그래서 파트 3를 찍어서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를 이렇게 빨리빨리 넘어가고, 결국 제가 궁극적으로 전달하고 싶었던 내용이 뭔가,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자, 저번 악플 내용을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킨 다음에 이렇게 작은 화면에서 보지 말고 조금 키워서 이렇게 크게 봤었어야 됐어요. 크게. 이거 이제 이런 내용이었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LG U 플러스라는 회사를 다니고 LG 그룹에서 최연소 연구위원이 됐어요. 지금도 유효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만 36살이 됐으니까. 그리고 국내 최초 AWS 컨테이너 히어로로 선정되어 있는 상태고, 현재 국내에서는 저 혼자 유일하고, 네, 지금 최초인 거죠. 세계에서는 지금 아마 23분, 25분 정도 계시고, 이제 대한민국에서 저 혼자, 그리고 제가 10번째로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유튜브 영상을 많이 찍기 때문에 링크드인이나 글도 많이 쓰고 유튜브에서도 이제 이것저것 많이 활동을 많이 해요. 자, 그래서 그런 악플들의 내용이 대부분 뭐였냐? 그러니까 결국엔 대부분 그거였죠. 잘난 사람 맞냐? 잘난 사람 맞냐? 이거예요. 대부분 네, 그거의 내용은 그래. 알겠는데 뭐 마스터와 브랜치를 메인으로 바꿨다고 이런 일들을 했는데 대단해 보이지 않는데 대단한 거 맞냐? 이거에서 뭐 찬반 의견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악플이 있고 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내용은 1편, 2편을 한번 보시고 핵심은 이겁니다. 제가 했었던 일 중에 마스터를 메인이라는 일을 했는데 이거는 뭐 제가 최초로 한 것도 아니고 제가 의식적으로 회사에서 하고 싶었는데 좋은 동료들을 만나서 같이 했고 굉장히 이 내용이 저 국내에서 그 기사로 나가게 되고 그걸 그 BTS 팬분들인 아미분들이 번역을 해서 트위터로 해서 리트윗이 수천 회가 돼서 퍼지게 된다. 그리고 댓글들이 너무나 좋았다. 그게 감동적이었다. 서비스를 만들어가는 한 사람으로서 그게 너무나 감동적인 실화다. 이런 내용이 핵심이었습니다. 이 밑에 내용은. 네, 이 내용은, 그 쇼츠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을 다루다가 이제 개발자냐, 데브옵스냐, 뭐 그런 거가 있는데 제 생각은 데브옵스니 많이 뭐 그렇게 나누는 건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 한다입니다. 안 한다입니다. 요즘은 다 데브옵스 해야 된다고 뭐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물론 특정이 있지만 뭐 어려운 걸 했으니까 뭐 그랬던 겁니다. 제 발언이 이거예요. 제가 그때 당시에 그걸 할 수 있었던 사람이 저밖에 없었을 거예요. 제가 그 단어를 얘기하는데 그 단어를 제가 얘기한 이유는 제가 2019년 3월 18일 날 입사하는데 서비스 런칭을 6월 달에 해요. 근데 회원 수가 6월 달에 300만 명이 넘습니다. 회원 가입 수가. 그리고 그 초당 10만 TPS를 견뎌냈어야 됐어요. 그리고 기획은 1월, 2월에 진행됐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개발을 하는 거를 서포트를 했었어야 됐고 모든 개발자분들과 같이 일했던 이제 엔지니어분, 저와 같은 데브옵스 SRE 이런 분을 하시는 분, 그분조차도 AWS를 한 번도 다뤄보신 분이 없었어요. 저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전에 있었던 빅히트 샵이라는 거를 EOS 시키는 일을 동시에 하면서 요거를 런칭하는 업무를 했었는데 아마 3개월 안에 그 업무를 이제 iOS 이런 데 런칭하려면 여러분들 한 달 전에 막 승인받고 해야 되잖아요. 그거 아마 할 수 있었던 게 그 기간 안에 할 수 있었던 게 당시에는 거의 없었을 거고 아마 저희가 유일한 사람 옵션 중에 하나였다라는 얘기를 한 거였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일단 그런 걸 잘하려면 일단 툴이 잘 갖춰져 있어야 되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그렇게 많은 툴들이 갖춰져 있지 않았고 그리고 이제 물론 쿠버네티스 같은 거 이런 거 쓰지만 그때는 파드 시큐리티 그룹 같은 것도 없어서 저는 이제 EKS 쓰지 않았고 노드 그룹 같은 것도 없었으니까 쓰지 않았어요. 네, 그렇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런 내용이었다. 그런 내용이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자신감이 충만하고 그런 것들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최연소 연구위원도 됐고 AWS 컨테이너 히어로도 됐고 AWS 히어로가 되는 거는 쉽지 않다. 여러분 쉽지 않다. 근데 댓글들 중에 아마존 분들이 저에 대한 악플을 남기는 경우가 있어요. AWS 코리아 분이거든요. 그거는 여러분 AWS 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건 그거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정신인가 생각해요, 솔직히. AWS 히어로로 선정된 사람을 아이고 지금 장난친 그게 나왔네. 팀원이랑 장난친. 네. AWS 히어로라고 하는 사람한테 악플을 남기는데 뭐 고등학교 대회에서 우승한 사람 뭐 어디 대회에서 우승한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뭐 여기 근데 자기가 아마존 직원인데 그 사람은 AWS 히어로야. 이거 되게 웃긴 거예요. 되게 웃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AWS 직원분 아마존 AWS 히어로가 무슨 프로그램인지 한번 보시라는 거. AWS 직원이라면 AWS 직원분들도 많아져가지고 조금 그래요 요즘에. 네, 어쨌든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적었었던 거고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저에 대해서 불편하는 게 아트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아트라는 단어를 쓴다. 아유 왜 아트라는 단어를 왜 남발하냐? 아티스트는 뭐야? 왜 네가 뭔데 자꾸 아트라는 단어를 써 오글거리게. 근데 제가 아트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는 이제 제가 기술이 예술의 경지로 올라야 된다 이런 발표들을 되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미 이거 같은 이제 마음이 맞는 친구랑 얘기하다가 나온 얘기인데 건축이라는 학문은 이미 벌써 예술이 됐죠. 그래서 소프트웨어 공학도 이미 전 세계를 전부 다 시가총액 1, 2, 3, 4, 5위가 전부 다 소프트웨어 컴퍼니잖아요. 기름 회사 빼고, 네, 사우디 그거 빼면 다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해 보면 소프트웨어 공학도 언젠가는 예술이 될 거고, 그럼 예술을 정의를 해야 되는데, 예술이라는 거는 이 사회, 인류 사회에 있어서 보다 더 이롭게 만드는 것. 그거를 예술가들이 관찰해서 그거를 어떤 식으로 표현해서 그게 결국에는 뭐 그게 부정적인 것을 표현할 수도 있고 긍정적인 것을 표현할 수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돕는 게 저는 예술이라고 배웠어요. 그렇게 그게 예술이라고. 그래서 저도 언젠가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데브옵스니 데이터베이스 엔지니어니 다 잘하는 게 중요한 거지 제발 코딩 할 줄 아냐 안 되냐 이런 걸로 계산 안 했으면 좋겠어요. 개발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잘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우리 회사를 얼마만큼 성장시킬 수 있냐가 이런 게 중요한 거지. 자, 그래서 제가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많이 걸고 다니니까 오그라든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저를 안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뭐 여기서 BTS한테 영감을 받은 것도 보다 전이긴 합니다. 2017년도 정도부터 2016년 17년 정도부터 제가 그 캐치프레이즈를 쓰고 있었고 BTS한테도 영감을 엄청 많이 받았어요. 그 BTS 회사를 다니면서. 네. 그래서 저분은 AWS 컨테이너 히어로가 이제 무엇인지 아시는 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악플들이 있었다. 그래서 네. 그러니까 제발 우리나라 분들이 그 개발 실력으로 자꾸 사람을 평가하는 게 심하긴 한 것 같아요. 물론 잘해야 되는 건 맞아요. 잘해야 되는 건 맞죠, 당연히. 아티스트가 언제부터 사짜냄새. 네. 그리고 제가 삼성전자에 대한 악플은 별로 허용하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제가 삼성전자에 대한 가치를 부여한 게 엄청 많다고 했어요. 저희 팀이 삼성전자의 최초 무선사업부에서 최초 데브옵스 팀이었으며 전 팀이 맥북을 처음으로 쓴 팀이었으며
그리고 모든 핵심 서비스를 굉장히 많이 다뤘었던 팀이었고, 뭐 코드, 뭐 GitHub 사스를 처음으로 도입한 팀이었고, 뭐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최초인 게. 그래서 그 유산이 작게 남아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게 다 보안 뭐 이런 거에 크게 퍼져서 굉장히 많은 것에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분들이 악플 남기면 별로 기분 좋지 않아요. 사실. 뭐 어쨌든 검증해요. 제 교육을 검증하고 저는 항상 회사 할 때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잘한 거 아닌 거를 도대체 뭐 어떻게 판단해? 비전공자인 리더이신 분들이 가끔 그런 이상한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인력 네트워킹이 많으시잖아요. 모든 인력 네트워킹을 다 데리고 저를 검증해 주세요. 괜찮습니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저도 그래도 상관없어요. 진짜 토론을 나가도 상관없고 뭐 어딜 나가도 상관없어요. 그게 뭐 어디든 진짜 어디든. 그리고 이제 저는 그 우리가 실무라고 하죠. 실무라고 하는 이 이제 뭐 개발하고 이런 거는 뗀지는 사실 좀 됐어요. 한 벌써 3년 가까이 됐습니다. 지금 리더십 역할을 많이 하고 있고요. 제 팀장분들이 계시고 팀원분들이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약간의 임원급 포지션에 약간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구위원이라는 거는 LG에만 있는 직급이어서 부부장? 뭐 약간 부장 위에 부장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삼성전자로는 마스터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이 인 거고, 그리고 소프트웨어 공학도 이미 예술의 경지에 왔다. 예술의 경지에 왔다. 예술의 경지에 왔다라는 거를 이미 증명된 사례가 너무나 많다. 제가 AWS 리인벤트에서 많이 그런 사례들을 보고 왔고, 그리고 그 사례 중에 하나가 이 소니라는 회사를 얘기를 했었던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네. 소니라는 회사는 이 그 아동 성폭행 이 범죄 크리미널에 대한 이거를 보호하는 회사예요. 이 회사의 미션은 제거하는, 이것도 안 보이면 안 되니까, 제거하는 것이다. 이 차일드 섹슈얼 어뷰즈 매티리얼 같은 거를 제거한다는 거죠. 아동 성폭력 착취물 같은 거. 그거를 이제 과거에는 손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지웠다고 해요. 추적하고 없애려고 하고. 근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고 AI 기술들을 이용해서 자동화 시켜놓고 그렇게 해서 막 자동으로 다 뽑아낸다고 하더라고요. 검열을 하는 거죠. 유튜브 컨텐츠 검열하는 것처럼. 그래서 굉장한 많은 활동을 했고 수십 퍼센트 줄였다고 합니다. 막 진짜로 몇십 퍼센트 줄였고 계속 줄여나가는 중이고 자기네들은 소명감을 가지고 계속 할 것이다. 울 뻔했어요. 울 뻔했어요. 2013년 워너보겔스 박사님의 키노트에 나온 건데 꼭 보시길 추천드리고 울 뻔했어요. 진짜. 그리고 이렇게 오랫동안 해왔던 게 정말 한 명의 엔지니어, 한 명의 그 사람으로서 존경합니다. 정말로. 그래서 기술들이 이런 기술들을 써서 했었다는 거죠. 그리고 다행인 게 많은 빅테크 회사들이 정말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비영리 기업이에요. 비영리 기업. ORG라고 사이트에 들어가면 있고요. 여러분, Help us protect childhood joy. 네. 제가 항상 중요했지만 네 가지 단계가 수행되어야 완벽하게 된 거거든요. 처음에는 사고를 인지하고, 처음에는 결국 사고를 인지해서 찾아내고, 이게 그 피해자를 구제하고 그 피해자를 서포티드 한 다음에 그 피해자를 회복시켜서 정상생활까지 나아가게 하게 해야 된다. 그게 우리가 미션이자 임팩트를 주는 거다. 너무너무 감동적인 이야기죠. 그래서 이 소니라는 회사에 대해서 네. 그래서 제가 하는 유튜브 활동을 이런 거를 많이 말하고 싶어서가 제가 유튜브를 하고 싶은 이유예요. 자, 왜냐? 저의 유튜브 롤모델이 있다고 했었죠. 셜록 현주님. 셜록 현주님이 이 그 알쓸 신잡에 나오시면서 저는 진짜 되게 좋은, 너무나 재밌게 많이 봤거든요.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생각하면 이 셜록 현주님은 사회화, 문화화, 인간사를 건축학으로 설명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딱 한 줄로 표현하면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가 아니라 되고 싶어요. 너무나 되고 싶어요.
너무나 되고 싶고, 다른 분으로는 최재천 교수님이 있습니다. 최재천의 아마존. 이제 지금은 이화여대 대학교 교수님인가 그러시고, 과거에 하버드 대학교를 나오시고 하버드 대학교 교수시고 뭐 서울대학교 교수시고 뭐 그러셨던 분이죠. 근데 이분도 역시 이분은 이제 자연 생태계에 대한 그쪽 전문가이신데 그 보시면 결국 똑같아요. 자신의 전문성을 가지고 사회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런 거를 하세요. 그래서 저도 그거를 따라하고 싶고 본받고 싶고 같이 저도 하고 싶어요. 저도 너무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유튜브를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제가 그래서 유튜브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해야죠. 제가 메시지를 드리고 싶은 내용은 마지막 메시지 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그게 제가 유튜브를 하는 이유예요. 저는 그렇게 조회수가 안 나올 거 아니에요. 뭐 지금 6,500명 정도 됐고 해봐야 뭐 100회 뭐 많이 나와야 몇만 회 뭐 이렇게 몇천 회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지금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해야지. 그러니까 지금 빨리 트라이 앤 페일러를 해봐야 된다는 거죠. 자막이 안 보여요. 야, 네가 쓴 글 댓글이 하나도 안 보여요. 이런 피드백도 반영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계속 경험해봐야 되고 저는 본업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같이 하면서 해야지. 이미 너무 유명하고 거장이신 분들은 뭐 자산이 더 많으실 수도 있고 스폰서십도 받으실 수도 있는데 저는 그건 아니니까 어쨌든 연습을 더 많이 하고 해봐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는 오늘 또 정말 좋은 댓글이 달렸어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는 여러분 반드시 그 댓글이 같이 우리가 인터넷을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가장 응용공학의 핵심으로 가장 높이 올라간 이유는 저는 오픈소스 커뮤니티 정신에 의해서 서로 같이 공부하고 공유하는 문화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의 교육 대부분 다 유튜브 컨텐츠 다 교육 영상이에요. 교육 영상이고 제가 잘했었던 이야기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영감을 좀 주고 싶은 거죠. 그 와중에 그리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적으로 사회를 풀어보고 싶은 것도 많아요. 굉장히 소프트웨어적으로 사회를 풀어보고 예를 들면 뭐 이거 되게 오래된 과거의 연구인데 그 와우 게임으로 뭐 전염병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사회는 될 것인가 그 논문 나온 이야기 이런 거는 되게 재밌잖아요. 물론 게임에 대한 어떤 분이 그 논문으로 쓰신 건데 그런 이야기라든가 여러 가지 할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런 악플이나 이런 댓글 달리고 막 하고 그런 거에 연연하면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제가 오늘 선전하고 이거 책 광고 아닙니다. 책에 광고 들어왔으면 좋겠지만 아직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읽었던 책 중에 다 읽진 않았습니다. 저는 책을 되게 중간중간 걸러서 보는 스타일이고 아니면 진짜 다 보는 편인데 멘탈이 무기다. 이것도 아트 제목이 들어가요. 멘탈이 무기다. 더 아트 오브 임파서블이래요. 여기에 서문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서문에 나와 있는 내용 하나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읽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제가 꼭 이 서문을 딱 한 문단만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불가능은 극단적인 혁신이다. 이 책은 불가능한 일을 가능한 일로 만들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탐구한다. 비현실적인 공상을 가득 안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실용적인 교과서인 셈이다. 아주 현실적인 세상에는 자신이 가진 역량을 터무니없이 낮춰서 보거나 삶에 대해 비이성적으로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다. 나는 특히 이런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이 책을 썼다. 우선 불가능이란 개념을 정확하게 정의하고 시작하자. 이 책에서 사용하는 불가능이란 일종의 극단적인 혁신이다. 인데 설명을 하면 여기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불가능이란 그런 선을 그어라. 불가능이란 선을 그어보고 그 선에 다가가 봐라. 그러면 과연 그게 불가능이었는가를 깨달을 수 있다. 아, 이게 끝이 아니었구나를 깨달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메시징을 전달해주고 싶고 저도 그런 메시징을 이해하기 때문에 이런 유튜브를 찍고 열심히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들 공부 열심히 하고 건강한 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악플을 저는 아직도 왜 남기는지 진짜 모르겠어요. 비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비판은 언제든지 수용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토론하는 거는 언제든지 환영이에요. 근데 이거 진짜 악플이잖아요. 너 뭔데? 이거 근거가 없어. 제 영상을 다 본 것도 아니야. 뭐에 대한 뭐 잘못된 걸 지적한 것도 아니야. 근데 이제 그걸 어떻게 하냐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는 시간 낭비예요. 그런 거 하지 마시라니까. 그러니까 네? 물론 가끔 있긴 하지만 타격이 전혀 없다. 네. 왜냐하면 저는 처음에는 타격이 엄청 있었어요. 그리고 악플을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비슷한 거를 겪습니다. 제가 얘기했었어요. 직장 생활이라는 건, 사회생활이라는 건 재미와 동시에 환멸이다. 저는 이거 과거 농구 선수, 현 예능인 서장훈 선수 얘기한 거 생각하거든요. 농구가 재밌나요? 재밌었지만 나중에는 재미가 아니고 농구공을 쳐다보기도 싫었다. 은퇴하고 막 이때는 진짜. 왜냐면 재미의 영역을 넘어서는 영역이 오거든요. 왜냐면 내가 노력한 만큼 안 될 때도 있고 그렇게 해서 지독한 루틴에서 시달리고 막 그렇게 힘들게 할 때가 오거든요. 그럼에도 했어야만 했고 그래도 했다. 계속 이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 유튜버로 잘 될지 안 될지 몰라요. 물론 잘 된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컨텐츠를 더 만들어 보고 이제 뭐 제대로 시작한 지 4, 5개월 뿐이 안 됐어요. 그래서 하지만 더 열심히 해보겠다 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메시지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불가능은 극단적인 혁신이다 입니다. 잘 새겨 들으시고 여러분 그 사람이 말하는 것과 어떤 어조와 어떤 뉘앙스를 잘 파악해서 저라는 사람을 알려면 제가 지금 말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거 대본 써서 얘기하지 않고 바로 22분 동안 다 원테이크로 녹화한 거예요. 그러니까 과연 제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과연 이 경험이 과연 1, 2년의 압축된 경험으로 나온 건가? 아니면 10년, 15년 남들보다 훨씬 많은 생각과 해서 나온 것인지는 그거를 한번 진심으로 한번 고민을 해보고 판단을 해보세요. 정말 객관적으로 판단해보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 이상이었습니다. 마지막 악플. 아마 악플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더 이상 아마 안 할 것 같긴 한데 이제는 사실 받은 지 오래됐기 때문에 이제 언젠가는 한번 찍어야지 했다가 찍은 겁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불가능은 여러분, 네, 극단적인 혁신이다.